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개인 무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철저한 사회 감시 체제를 이루고 있는 중국에서 총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중국 공안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공장에 방화를 하는 사건까지 벌어져서 중국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에서 총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안당국이 20일 베이징에서 전국적인 관리 업무 화상회의를 열고 총기 등에 대한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 경찰력 강화와 현대적 치안 메커니즘 개선,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적용 심화 등을 통해 치안 관련 업무의 법치화와 또 전문화, 지능화 등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이어서 위험 예방과 해소,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공공장소에 대한 순찰과 범죄 예방, 주요 장소의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과 초기 개입, 위험 요소 제거 등을 강조했다면서 특히 총기와 폭발물, 음란, 도박 등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이 같은 불법 범죄에 대해 근원 추적과 본거지 소탕, 공급망 차단과 범죄 조직망 해체 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공안당국이 이렇게 긴급회의를 연 것은 지난 18일 중국에서는 드물게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성도일보는 지난 18일 우한시 차오커우구의 야시장에서 한 괴한이 바비큐 노점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서 한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최소 2명이 다쳤다면서 용의자는 현장에서 총격 4발을 발사하고 도주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성도일보는 이어서 우한 공안당국은 이후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 상황과 함께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면서 공안당국은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에 의한 고의적 상해로 보고 있다면서 총격 여부는 언급을 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총기 소유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암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총기를 사용한 사건이 간간히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공안당국도 발칵 뒤집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공안당국의 수사는 즉각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내에서 어떻게 총기가 공공연하게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산성에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연대 시위를 하다가 공장에 방화를 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중국 사회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콩의 성도일보는 20일, 지난 20일 수찬성 이빈시의 한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아 우려를 자아냈다면서 이번 화재는 일부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도일보는 현지 경찰은 27세의 웬 씨가 섬유공장 작업장에 방화해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경찰은 이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용의자는 형사구금에 들어갔는데 현재 화재 동기와 손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도일보는 이날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밤에 촬영한 영상에는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나와 있었는데 영상 속에서는 오전 11시 이후에 불이 났는데 10시간 넘게 타고 있어요. 이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이저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인민관심은 21일 방직공장 담당자가 각 지역의 많은 소방구조대가 지원을 위해 현장에 왔다고 말했다면서 화재 현장은 복잡하고 들어가기 어려웠으며 화재는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성도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사고는 핑산진의 한 공업단지에서 발생했는데 핑산형 소방구조대는 화재 원인을 아직 조사 중이라면서 섬유공장 직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도일보는 섬유회사가 임금 체불하자 해당 직원이 임금의 지급을 요구를 했고 이에 격렬한 싸움으로 번지면서 급기야 휘발유를 넣은 통을 공장에 던지면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장을 찾아간 직원은 한 명이 아닌 2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명은 공장 측 직원과 싸웠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다른 한 노동자가
공장의 창고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도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지역 부서는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 이런 소요 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중국 인민들이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참고 묵묵하게 견디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21일 최근 5일간 중국 곳곳에서 건설 노동자, 교사, 환경미화원, 의료진 등이 연루된 집단 임금 요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방 재정이 긴축되는 상황에서 기초 노동자들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장성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강제로 위생관리비와 주차비를 징수했고 심지어 내지 않으면 차를 잠그겠다고 위협하기도 해가지고 광범위한 논란과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지방정부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중순에는 저장성의 구산진 핑탕촌 촌위원회가 10일부터 마을의 모든 상주 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비와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공지했는데 성인은 연간 80위안, 어린이는 40위안, 승용차 3륜차는 한 대당 500위안이었다면서 공지문에는 또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은 6월 1일부터 검사를 받게 되며 각 개인은 200위안에서 100위안 사이에 추가 납부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차량은 잠겨질 것이고 자물쇠를 여는 사람은 공공재산을 훼손한 자로 취급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RFA는 마을의 소작인인 리 씨는 지난 21일 RFA에 이 요금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노골적인 강탈이라면서 저항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중국의 인민들이 과거에는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폭거에는 당연히 저항을 하고 그것도 혼자가 아닌 집단을 이루어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RF는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로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이들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면서 광동 양신 고속도로 프로젝트 중 중국 철도 710 그룹이 시공한 구간도 임금 문제로 집단 권익 보호 소송이 제기됐으며 또한 집단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F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종사자들도 임금 체불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서 산둥성의 비정규직 교사들은 6개월 넘는 임금 체불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RF는 이와 관련해 높은 지방 부채와 중앙정부 역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기초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임금 체불 관련 시위가 주로 이주노동자 그러니까 농민공들이었지만 지금은 교사, 의사, 간호사 등까지 확대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짚었습니다. 중요한 건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은 삶이 절박해지면서 목숨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각종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부모들도 직접 시위에 가담하면서 교육정책을 뒤집는 일도 발생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당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결국 당도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RFA는 허베이성 칭타이시 난공시에 있는 사립학교인 풍이초등학교가 최근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학생, 학부모 1000여 명이 시정부에 집단 항의를 했다면서 이 시위는 며칠간 지속되었는데 결국 당국이 정책을 뒤집고 원상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RFA는 시위가 계속되자 공안 당국이 발칵 뒤집혔으며 결국 시위가 격화될 것을 우려한 당국이 원래의 정책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중국 사회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인민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당국의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도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은 이 중국 사회 발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는 중국 인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도 무력만으로 중국 인민들을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닥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탄트 국제정세 분석의 추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